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테라피틱스가 OKN007 오늘 이제 IR에서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중간 발표 데이터 내용들이 있었죠. 최소 6개월 이상 생존 기간을 좀 늘렸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 부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LB 관련되는 부분은 인사이동 말고는 이제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테라피틱스 기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자체는 원체 보통 이제 암이 5년 생존율 관련되는 부분이 한 60%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라고 하는 말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제 생존 기간이 2년이 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신규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는 지금 없는 상태죠. 지금 이제 승인을 받아가 있는 게 머크에서 하고 있는 이제 테모졸마이드, 이거 경구용 치료제죠. 화학 치료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슈의 이제 항체 치료제인 아바스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맷 니즈가 굉장히 많은 이 뇌종양 중에서 이 가장 흔한 것이지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이제 교무세포종이거든요. 그래서 1상이나 2상에서 이 OS 값이 좋기만 하면 굉장히 관심이 높고 FDA에서도 이제 관심이 높은 어떤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의 OKN007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승인된 치료제 최근의 임상 결과 대비해서 우위를 확보했다. 그래서 회사가 공개한 어떤 데이터, 이 IR 자료가 한 24페이지 정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첨부를 좀 했는데요. 이 전체 생존기간 이제 중앙값, 이 OS 값, 이상 중에서 이제 인터림 이제 중간 결과 발표를 이번에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OKN007이 25개월 정도가 나왔다.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무세포종 같은 경우는 이게 40개월 이상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이 핫했는데요. OKN007 관련되는 부분은 한 25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표준 치료법인 테모졸로마이드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제 여기가 이제 14개월 대비해서도 훨씬 그 생존 기간값이 늘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피틱스의 히스토리컬 데이터,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연관 데이터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16.5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항암 백신 이제 DC백스 관련해서 19.3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표준 치료제라든지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왔던 부분 대비해서 중간값입니다만 최종값은 아닙니다만 이 OS값 중간값이 최소 이제 여기를 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C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외 거래 쪽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도 이제 연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DC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탑라인 관련되는 부분이 파지티브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 작년에 이제 연말 정도에 학회 발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났습니다만 여기를 NCT 넘버를 끌고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점에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이제 포스티드가 된 데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교무세포종을 이렇게 하면 여기 임상 3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건 이제 작년 이제 5월달 관련되는 부분이고 학회 발표가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이 보게 되면 이 플라시브 이제 코트가 있습니다. 예, 대조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이 테라피틱스의 이번 발표는 저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분당 쪽에서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기타 이제 뭐 그 콜드 체인 여기도 다 들어가 있는데 기사만 먼저 한번 끌어서 보면 이게 대조군 없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조군 없이 이제 뭐 진행되었다는 말은 여기 보면 이제 임상 설계가 싱글암입니다. 싱글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일군을 이제 해서 하는 거니까 이 대조군을 하지 않고 이제 임상을 진행했거든요. FD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 승인 신청을 하려면 이제 FDA 같은 경우는 무작위 이제 대조 시험을 제한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싱글암 형태로 오픈나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임상의 어떤 디자인을 알고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조군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비교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지금 2010년 이후에 진행되었던 신규로 이제 뭐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임상 뭐 5개의 논문 발표 결과를 토대로 이제 가상의 어떤 이제 비교군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단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노스웨스트 테라피틱스의 이 3상의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 요거 이제 비교군하고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어떤 생존율 관련되는 부분 12개월 생존율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이제 12개월에 도달하진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생존율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대조군 없이 단일 이제 그 군으로 이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사용승인 같은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FDA는 이렇게 이제 단일군으로 하게 되면 무작위 이제 대조 실험 형태를 더 하라라고 이제 보통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무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이제 배정 임상을 하는 게 이제 어려워서 FDA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이제 공동 임상이라든지 병용으로 이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IR 할 때 기밀 유지 협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복수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기밀 유지 협약이니까 여기 대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아무튼 이제 기타 이제 테라피틱스가 이제 그동안 사실 좀 중요했던 안구증 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도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임상을 중단을 하고 리포지션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같은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구증 관련되는 부분들을 임상을 일단은 홀드 좀 해놓고 이 신경영양성 각막염 여기 쪽으로 우선 진행했다. 요 결과들을 오늘 또 IR에서도 또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노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OS 값은 나름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나는 나머지 부분들이 리포지션 관련되는 부분도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좀 뭐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은 퍼스트 세이지가 세이프티 이제 리딩, 그러니까 뭐 이 환자의 이제 안정성, 독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발견이 안 됐고요. 그 3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코트 여기가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투약하는 단계에 53명 해서 이제 총 해서 56명이죠. 그래서 56명 환자를 모집을 작년에 이제 다 했고 지금 현재 중간 데이터 쪽에서는 2명의 환자 투약하고 17명의 어떤 생존 그 추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안전성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투여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결과들이 최종 이제 결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는 오늘 한 2% 빠졌습니다. 오늘 뭐 중국 쪽에 이제 부양 정책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홍콩 증시가 좀 급락하고 중국도 별로 이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HLB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공매도 압박이 20% 정도로 여전히 이제 수급의 어떤 부담이 있는 상황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7월 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620만 주대, 최근에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보다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조금 많은데, 큰 흐름으로는 계속 이제 대차거래 체결이 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제 이 좁은 5일선하고 20일 사이에서 좀 올라가야 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될 어떤 캔들이 나오는 어떤 자리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오히려 이 월요일날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만들어냈던 이 양봉의 시가 라인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2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3만원대 부근의 어떤 피보나치 낙폭가대 가격, 그 다음에 라운드 넘버 가격에서 지지 흐름들을 플래티형 형태로 이제 살짝 지지하고 뭐 소폭의 어떤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이 부분들을 다시 3만원대 부근으로 내리는 어떤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이 3만원대 부근의 지지를 다시 또 확인하는 어떤 흐름의 어떤 캔들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HLB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이제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들도 매도가 나오고 개인들이 오늘 좀 샀죠. 예, 그래 보시게 되면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오늘 떨어질 때 좀 들어왔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기관들이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사다가 다시 또 7월달 들어서 파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사다가 오늘 좀 파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별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좀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이틀 나왔다가 오늘 다시 또 9만 주 넘게 일단 매도를 하고 이 장중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오전장에 이제 그 메릴 린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오전장에 계속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도 이제 코스닥이 한 2% 가까이 일단 하락하면서 이 흐름들을 바이오주들이 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 3만원대 흐름들이 지금 계속 이제 확인하는 흐름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3만원대 라인들의 어떤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흐름들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